각종 병에 시달리는 거예요. 아니 원료 자체가 상해 있는데 그 제주도로 전라도로 귀향한 분이 유명한 그 글을 썼어요. 저같이 이렇게 시골에 가서 사는 사람인데 화장실에 구데기 없애는 최고 좋은 방법은 뭐냐? 밀가루 딱 뿌리면 싹 없어진대요. 밀가루 뿌리면. 여러분들 밀가루에 바구미 생긴 거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바구미 생기지 않아요. 아니 그게 무슨 밀가루야. 화학 덩어리지. 옥수수 0.3%에 여러분들이 먹는 옥수수는 대부분이 뭐예요? 여러분이 1년에 한 번 옥수수 먹어요. 강원도 찐 옥수수. 그렇죠? 그 외에 옥수수 뭐 전분 만들고 사료 만들고 다 수입해. 더욱이 이번부터 유전자 조작이 들어오기 시작해. 유전자 조작이. 저는 그래서 횟집에 가갖고 옥수수 이렇게 돌판에, 아니 그 무슨 옥수수가 이렇게 대단하다고 돌판에 얹어 나와? 절대 안 먹습니다. 네, 강원도 사는 사람은 절대 안 먹습니다. 제가 한번 횟집에서 잠깐 그 회를 먹다가 식당 뒤쪽에 가봤어요. 깡통이 다 캘리포니아 산이에요. 거기에 이렇게 물에다 담아서 다 보내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들 내놓고 먹는 거예요. 이거 우리 게 없어요. 식탁이 우리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된장, 간장, 콩 여기. 콩이 이제 10%인데 여러분들 시중에 유통되는 친환경적인 상표를 가지고 나온 거 원료를 한번 보세요. 다 호주산, 미국산이에요. 콩이. 네. 콩은 근데 여러분들 핵콩으로 메주를 만들고 핵콩으로 띄워야지 된장 맛이 제대로 나고 고추장 맛이 제대로 나는 거예요. 핵콩이 아니고 콩이 2년이 넘어가면요. 삶아도 불질 않아요. 삶아도. 저한테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 신부님 제가 청국장 띄워 먹는데 띄워서 먹는다고. 요새 건강에 좋다고. 아, 근데 청국장이 안 떠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국산이라고 샀는데 잘못 산 거죠. 그리고 핵콩이라고 샀는데 잘못 산 거죠. 이게 국산 콩은 삶으면 한 5배 정도 불어요. 5배 정도. 그래갖고 그걸 으깨면은 그 메주도 잘 되고 청국장도 잘 뜨는 건데 수입은요, 삶아도 불질 않아요. 이게 딱딱해진다는 얘기예요. 여기 나이 드신 분들 꽤 있으니까 많이 삶아보죠? 저는 1년에 뭐 한 100가마, 200가마 정도 콩을 삶는데 우리 동네 평창, 콩은 또 약간 추운 지방에서 자라는 게 좋습니다. 약간, 그러니까 평창, 이쪽 횡성, 이쪽 콩이 참 좋은 거예요. 그걸로 삶아보면요, 이게 콩 삶아갖고 먹으면요, 정말로 달아요, 달어. 그렇게 좋아요. 근데 우리 거 다 포기하고 다 수입해서 먹는 거예요. 다 수입해서. 그러니까 우리 농산물을 사는 게 우리 지금 서울교구에도 우리 농산물,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 본부 해갖고 명동에도 그 매장이 있고 본당마다 매장 있죠? 그거 사는 게 여러분들 독립운동 하는 거예요. 독립운동. 이제 우리가 우리 거를 포기하잖아요? 이제 석유도 없어. 먹을 것도 없어.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건데. 우리가 식량 주권을 포기하면 어떻게 돼요? 이번에 여러분 소고기 개방하면서 자존심 무지 상하지 않아요? 저는 자존심이 상해요. 아니 뭐 이제 내장, 뼈 이런 거 다 자기네들 안 먹는 거 꼬리 이런 걸 다 우리한테 보낸다는 거야. 자존심이 상해. 이게 주권의 문제, 주권의 문제. 그래서 뭐 사 먹고 안 사 먹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주권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농산물을 우리가 사는 거 이게 주부들이 할 일이야. 근데 싸다고 어떻게 해? 전부 다 수입으로 우리 농산물이 조금 비싸다. 비싸게 뭐가 비싸? 여러분들 1년에 쌀 몇 가마 먹어요? 3가마면 반반 먹는 집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요. 1가마에서 1가마 반 정도 먹어. 80kg. 1가. 네. 2가마 먹는 집도 있고. 그럼 여러분들 2가마라고 칩시다. 그럼 쌀 1가마에 15만 원 정도 하죠? 그러면은 2가마면 30만 원이에요. 그런데 유기농 쌀은 24만 원이에요. 자, 1년 내내 제일 중요한 밥을 먹는데 유기농 쌀 24만 원 그게 아까워서 그 유기농 쌀을 안 사고 3만 원, 4만 원짜리 하는
이 수입쌀을 먹는다. 이 머리가 없는 거죠. 생각이 없는 거죠. 1년에 한두 가마인데. 그리고 그걸 우리가 유기농을 우리가 먹으면은 우리 땅도 보존되고 농민도 살고 국민도 살고 얼마나 좋아. 그런데 애들 학원비는 30만 원, 40만 원 퍽퍽퍽 쓸데없는 거 정말로 쓸데없는 거 그걸 하면서 가장 중요한 먹는 거는 이게 15만 원, 24만 원 아깝다고 그것도 5만 원, 6만 원은 수입을 먹는다. 이 문제가 많죠.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누가 의식이 깨야 돼? 주부들 의식이 깨야 된다. 주부들 의식이. 그래서 제가 3년 전에 된장을 담그려고 우리 콩을 사러 다니는데 영월, 정산, 평창 다 다니는데 50가마를 못 샀어요. 그만큼 우리 콩이 없는 거예요. 다 수입이에요.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거라고 알고 먹는 것들도 우리 게 아닌 게 많아요. 특별히 고기. 소고기 20%야. 우리 평창에 이제 갈비집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저녁 7시, 8시 가면은요, 뭐라 그래? 신부님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갈비집에 갈비가 다 떨어지고. 우리는 경매를 받는데요. 평창 한우를. 그래갖고 떨어지는 날이 있는 거야. 근데 도시에 나와보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고깃집에서 그 늦은 시간까지 그 한우 고기라고 다 먹는 거 보면 신기해요. 80%가 수입이에요. 지금도. 이제 미국에서 들어오면 95%, 5%대로 떨어져요. 5%대로. 그러니 이 정말로 우리 한우, 소고기, 대한민국이 그래도 이제 먹고 살만해 갖고 쇠고기 좀 먹는다고 그랬는데 이 우리 고기가 하나도 없으니 참 문제죠. 그러니까 싸다고 들여온다. 이것도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1억짜리 소를 이제 생산해냈다고. 참 가슴 아픈 얘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1억짜리 소고기 먹으려면 얼마 들고 나가야지 4인 가족이 먹어요? 150만 원 들고 나가야지 먹어요. 여러분들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먹지 말라는 얘기지. 1억짜리 고기는. 아니면 광우병 위험이 있는 고기를 먹든지. 제일 좋은 건 뭐야? 우리 한우를 살리는 거예요. 아니, 한우뿐만 아니라 모든 걸 우리 거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식량 자급률이 100%입니다. 이스라엘 가보면요, 다 사막이에요. 근데 요르단강에만 거의 식량을 농사를 져요. 그런데도 그 열악한 나라가 식량 자급률이 100%예요. 기부출을 형성해 갖고 2000년 동안 떠돌아다니면서 절대적으로 느낀 게 뭐예요? 먹는 거예요, 먹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컴퓨터 만드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걸 뭐라고 생각해? 식량으로 생각해. 전쟁이 일어나면 컴퓨터 게임으로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 없죠? 식량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지에 아파트를 안 짓습니다. 평지에. 그래갖고 사람들이 물어봐. 왜 당신들은 평지에 아파트 안 짓고 다 언덕에 짓느냐? 저 평지는 우리 식량 나올 거의 터전이다. 근데 우리나라 어떻게 돼요? 평지만 보면 아파트를 짓는 거예요. 정말로. 평지. 그러니까 식량에 대한 정책의 개념이 없는 거죠. 우리가 사다 먹으면 된다고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IMF 터졌을 때 제가 본당 신부할 때 돼지 농사 짓는 사람들 다 망했어요. 왜? 사료가 폭등하잖아요. 다 수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식량은 외부의 영향을 너무너무 많이 받아요. 올해도 마찬가지. 올해도 33개 나라가 먹을 게 없는 거야. 필리핀이 우리나라처럼 식량을 포기합니다. 올해 필리핀 먹을 걸 50만 톤을 못 샀다는 거예요. 그럼 150만 명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해요. 우리나라도 만약에 이제 쌀값이 지금 15만 원, 7만 원, 8만 원 하던 게 쌀값이 석유값처럼 30만 원, 40만 원, 우리는 굶어 죽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굶어 죽는 사람 많습니다. 자, 식량 문제는 왜 우리가 위험하냐? 우선 첫 번째로 지구 온난화 때문에 식량 문제는 위험해요. 지금 세계를 먹여 살리는 나라가 캐나다하고 호주예요. 호주. 호주가 식량 수출을 제일 많이 합니다. 근데 5년 동안 가물었어요. 지구온난화 때문에.
그래갖고 호주가 식량을 생산하지 못하는 바람에 어떻게 됐어요? 세계가 지금 고통을 앓고 있는 거예요. 지구온난화 때문에 흉년이 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미얀마 이번에 쳤죠? 거기 곡창지대. 작년에는 사이클론 시드로라고 있어요. 방글라데시 쳤죠? 방글라데시도 쌀 생산을 엄청나게 하는 데거든요. 거기도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식량값은 앞으로 떨어질 일은 없어요. 뛰면 뛰었지 떨어질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다른 나라의 석유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듯이 뭐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식량. 밀값도 지금 뛰었죠. 옥수수 값도 뛰었죠. 콩값도 뛰었죠. 더욱이 이 중국하고 인도가 문제예요. 중국하고 인도가 그동안은, 중국은 내륙 지방은 그동안 두 끼밖에 안 먹었대요. 배가 고파갖고. 먹을 게 없어갖고. 근데 경제가 나아지면서 세 끼를 먹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13억이 두 끼 먹다가 세 끼 먹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국은 지금 1년에 5천만 톤을 수입을 합니다. 5천만 톤이면 얼마냐면 1억 5천만 명 먹을 걸 수입하는 거예요. 이제 중국 자국에 있는 식량 수출 안 합니다. 다 못하게 하잖아요. 베트남도 자국에 있는 쌀 수출합니까? 안 합니까? 못하게 해요. 그럼 우리는 다 수입해 와야 되는데 뛸 수밖에 없어. 아니 석유값도 비싸갖고 지금 국가 경제가 휘청휘청하는데 식량까지 우리가 들여온다. 이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자, 지구온난화. 이 참 문제죠. 우리가 만들어낸 거 인간이. 그 다음에 이 지구온난화로 뭐가 이제 문제냐. 이거는 2004년 미국 국방보고서 얘기예요. 이 농사를 강에 의지해서 짓잖아요. 그렇죠? 물에 의지해서. 물론 하늘에서 빗님이 제때제때 내려주면 딱 좋으시겠는데 내륙 지방은 빗님을 안 내려주시고 해안 지방은 빗님을 너무 내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추세가 계속 그런 추세예요. 그러니까 해안 지방도 힘들고 내륙 지방도 동시에 다 같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구가 먹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지금 지구가 가장 고통스러운 나라는 북한이고, 근데 이게 이제 자기네 나라를 개방하면 정말 북한의 고통스러운 거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강물에 의지해서 사는데 이 강물의 근원은, 우리나라는 산인데 유럽은 알프스 만년설에 의지해서 삽니다. 알프스가요, 북쪽으로는 라인강이 흘러요. 스위스,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를 흘러요. 이 네 나라를 먹여 살려요. 동쪽으로는 다뉴브강이라는 게 흘러요. 17개 나라를 먹여 살려요. 헝가리, 여러분들 체코 이런 나라 다 다뉴브강 흘러요. 남쪽으로는 포강이라고 흘러요. 이탈리아를 먹여 살려요. 그러니까 알프스가 유럽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농사로. 그런데 이게 녹아 없어지는 거, 뜨거워지니까. 근데 2020년이면 다 녹아 없어진다는 거예요. 2020년이면. 그 2020년 지나고 나면 얘네들은 유럽 산 없어요. 그 독일의 그 흑림 빼고는 거의 산 없어요. 다 깎아버렸어요. 토지 대개혁을 해갖고. 그래갖고 산이 없어요. 산에 나무가 없어요. 유럽은. 근데 알프스가 딱 녹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거 먹을 게 없으면 이동하게 돼 있습니다. 탈출하게 돼 있어요. 자, 히말라야, 인도, 파키스탄, 네팔, 티베트가 매달려 살아. 겐지스강, 인도로 흘러요. 거의 10억 명을 먹여 살려요. 근데 여기도 작년에도 막 그 히말라야 만년설이 녹아갖고 홍수가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왜 홍수가 일어나요? 산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런 데는 호수가 있는 거야. 근데 막 녹아내리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넘치면서 홍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십 명씩, 수백 명씩 죽잖아요. 그러니까 막 녹아내리는 거예요. 이것도 2020년이면 다 녹아 없어진다는 거예요. 킬리만자로. 아프리카는 킬리만자로가 있어요. 근데 아프리카는 제가 작년에 킬리만자로에 갔다 왔는데 다 녹아 없어졌어요. 이제 만년설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끄트머리 조금 남아있어요. 산이 이렇게 있으면 요렇게 남아있어요. 요렇게. 제 책 그 어디로 가야 하나라는 그 환경 에세이, 거기에 제가 찍은 사진을, 킬리만자로 찍은 사진을 했는데 요만큼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는 지금 어떤 땅이 돼? 고통의 땅이 돼 있잖아요. 소말리아, 케냐, 이디오피아, 동북 지방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비가 30년 동안 안 옵니다. 30년 동안 안 와갖고 애들이 너무너무 목이 마르. 그럼 어떻게? 자기 오줌을 받아 먹어요. 너무너무 목이 마렸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너무 좋은 여건에서 살아갖고 지구가 얼마나 병들고 힘들어하는지
우리는 잘 모르는데 조금만 여기저기 돌아다녀 보면요. 얼마나 지구는 지금 이게 거의 정말 생명체가 완전히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행히 대한민국에 살아갔고 그것도 나무 만년설에 의지 안 하고 어디 의지하고 살아? 나무에 사는데 나무가 어떻게 울창하단 말이야. 정말로 감사한 거죠. 정말로 살기 좋은 나라. 여러분들 감사해야 돼요. 대한민국에 사는 거. 감사하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중국은 텐산 산맥이라고 있어요. 텐산. 거기에 3억 명이 매달려 살아요. 그 다음 이 미국, 캐나다는 로키 산맥이 있어요. 남미는 안데스 산맥이 있어요. 근데 이게 2020년이면 지구가 뜨거워져서 다 녹아 없어진다는 거예요. 2020년이면 다 녹아 없어지면 이때 핵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2004년 미국 국방보고서 내용이에요. 아니, 환경 난민들이 생기면은, 아니, 우리나라로 막 밀고 올 거 아니야. 산 많은. 그 우리나라 어떻게 다 그냥 당해요? 그러니까 일본, 대만, 우리나라 이런 나라들은 핵을 쓴다는 거예요. 그 참 무서운 얘기. 제 얘기가 아니라 미국 국방보고서 얘기예요. 그만큼 2020년 몇 년 남은 거예요? 12년 남은 거예요. 땅 살라고 그러지 말고 아파트 더 넓은 거 살라고 그러지 말고 막 그렇게 힘들게 살지 마세요. 그냥 어떻게 지금 있는 집에서 애 학원 보내지 말고 지금 있는 집에서 행복하게 사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네. 그리고 집에 쌀 한 가마 꼭 비치해 두고. 제가 요즘 돌아다니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집에 쌀을 한 가마 꼭 해둬라. 왜냐하면 이게 미얀마나 이번에 이 뭐 수촨성인가 뭐 여기 모든 질서가 한 번에 무너집니다. 유통 질서 다 무너져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우리나라가 만약에 슈퍼 태풍이 왔다. 슈퍼 태풍이 왔고 서해안으로 재수없이 밀고 들어왔고 서울을 쳤다. 그러면 여러분들 유통 질서 무너지면은 얼마나 먹을 게 남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막 유통 질서가 무너졌어. 그럼 집에 여러분들 얼마나 먹을 거 있을 것 같아? 며칠? 한 달이나 하는 집이 있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2주 이상 넘기는 집이 없어요. 2주 이상. 그러니까 쌀 한 가마씩 오늘 집에 갖고 한 가마씩 다 사다가 놔둬요. 그리고 고추장, 된장 이렇게 좀 사놓고 그래갖고 갑자기 유통질서 무너졌을 때 어떻게? 밥 줘서 고추장 비벼 먹고 전심 땐 된장 비벼 먹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보십시오. 우리나라 지금 저 산에 있는 저수량이 180억 톤이에요. 180억 톤이라고 하면 팔당댐 아시죠? 팔당댐이 저수량이 정확하게 2억 7,500만 톤이에요. 그러니까 팔당댐 몇 개가 있는 거야? 60개가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산에 있는 거예요. 2020년에 가장 경쟁력이 있는 나라는 어느 나라? 대한민국이에요. 에너지만 좀 절약하고 식량만 우리가 확보되면요, 우리나라 정말로 살기 좋은 나라예요. 국민들 성실하고 물건 잘 만들고 애들 착하고 얼마나 좋아요. 자, 두 번째 식량 위기의 두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경제 개발이에요. 이게 세계가 경제 개발을 하면은 참 좋아야 되는데 이게 경제 개발을 하는 바람에 인도나 중국이 농업을 포기하고 공업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식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하여튼 인도하고 중국 제일 머리 아픈 나라예요. 근데 인도 같은 경우는 뉴델리가 있고 올델리가 있는데요. 우리가 인도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 굉장히 한동안 무시했죠. 못 사는 나라라고. 근데 지금 무섭게 지금 하고 지난번에 성화할 때 데모하는 거 봐요. 다른 나라에서. 그런데 더 무서운 나라는 인도예요. 인도는요, 영어를 써요. 그리고 인도가요, 학구열이 우리나라보다 더 높습니다. 예. 그리고 이 뉴델리 가보면은요, 우리나라 테헤란로보다 훨씬 더 나요. 그러니까 인도가 이게 또 우리나라는 지금 인도한테 벌써 밀렸어요. 경제
규모에서 벌써 밀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13위로 밀려났어요. 인도 때문에. 인도 무서운 나라예요. 근데 얘네들이 안 먹다가 막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경제개발 때문에 이게 식량의 위기가 온단 말이에요. 세 번째, 석유값 폭등 때문입니다. 석유값이 폭등하니까 바이오 에너지를 써요. 바이오 에너지. 옥수수에서 기름을 추출해갖고, 콩에서 기름을 추출해갖고 쓰니까 옥수수값하고 콩값이 뛰어야 안 뛰어요? 엄청나게 뛰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구온난화를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경제개발을 거부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석유값이 떨어질 리도 없어요. 물론 떨어지겠죠. 한 번은 떨어질 거예요. 뭐 이렇게 피크를 찍었다가 그게 200달러면 안 되고, 제 바람은 한 131달러에서 딱 찍고 떨어지면은 우리나라가 괜찮은데, 만약에 150달러까지 올라가면은 이거 정말로 보통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닙니다. 예. 그 다음에 네 번째, 인구가 너무 많아. 지금 인구가 69억 명이에요. 69억 명. 아니, 지구는 예수님 태어났을 때 몇 명이에요? 2억 5천만 명이었어요. 지구 전체. 예수님 태어났을 때 5억 명 되는데 1650년에 5억 명이 됐어요. 그 다음에 10억 명이 되는데 1850년에 10억 명이 됩니다. 20억 명이 되는데 1950년에 20억 명이 돼요. 그런데 40억 명이 되는 데는 1980년에 40억 명이 돼. 30년 만에 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인구가 많은 거예요. 인구는 늘어나는데 지구는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안 늘어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올해 쌀값 뛰기로 다 약속이 돼 있었어요. 왜 쌀값이 뛰기로 약속이 돼 있었느냐면 2007년을 정점으로 해서 곡물 생산이 떨어집니다. 2010년에 가서는 쌀 생산이 얼마나 줄어드느냐? 무려 1억 500만 톤이 줄어들어요.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억 500만 톤이면 3억 명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2010년에 가면. 그러니까 2007년까지는 쌀이 남아 돌았었어요. 사실은. 근데 2008년부터 쌀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2010년에 가면 3억 톤이 모자란다면은 앞으로 우리 쌀값이 뛸 것 같아요? 안 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FTA 미국이랑 체결해갖고 시장을 열면은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 식량은요, 이거는 주권이라고 그래요, 주권. 그래서 우리 농산물을 사먹는 거는 뭐 하는 거야? 독립운동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 농산물을 이렇게 그냥 사먹는 게 아니고 내가 독립운동을 해야지. 내가 독립투사다. 그리고 우리 농산물을 사먹어야 돼. 조금 비싸더라도. 아, 이제 먹고 살기 힘든데 그 애들 학원만 안 보내면 다 됩니다. 네. 우리나라 애들 학원으로 내보내는 돈 너무너무 많아요. 네. 네. 학원으로만 안 내보내면 그 돈 비싼 거 사 먹으면 우리 농촌 정말로 살기 좋고 여러분들도 살기 좋은 나라 만들 수 있어요. 2020년에 갖고 경쟁력이 가장 강한 나라는 전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해. 대한민국. 왜? 산에 나무가 많기 때문에. 이게 현신규 박사라고 유명한 분이에요.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죠? 이분이요, 장영실 뭐 옛날에 우리 역사 전체 10대 과학자 중에 한 분이에요. 이분이 산에 나무를 이렇게 심은 거예요. 아주 투신을 해갖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곳곳에 아주 훌륭한 분들이 이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우리나라가 산림 녹화하려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서,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처럼 산림 녹화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나라예요. 1500년 동안 아랍 국가가 이스라엘의 나무를 다 자릅니다. 근데 48년에 독립을 하고 산의 나무를 엄청나게 심고 있어요, 지금. 한국에 와봐갖고 이 나라를 왜 날 불렀느냐, 이렇게 여건이 좋은 나라를. 우리나라가 지난 30년 동안 완전히 녹화가 끝나고 지금부터는 이제 경제림을 심을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막 심어야 돼요. 처음부터 경제림이 자랍니까? 흙이 건강하지 않은데. 지금은 30년 동안 썩어갖고 그 휴믹이라고 그래. 부엽토라고 그러죠? 그게 있어갖고 이제는 경제림을 심어도 이제는 승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산에 관심이 많아서 해가 가면 갈수록 나무는 커져요. 그렇죠? 얼마나 좋아. 해가 가면 갈수록 나무가 커지니까. 2020년에는 제일 경쟁력 있는 나라. 이 만년설이 다 녹아갖고 다른 애들 농사 못 져도 우리나라는 산에 180억 톤. 야, 이거 뭐 우리가 1년에 얼마를 써요? 320억 톤을 써요. 320억 톤을 써요. 근데 그 중에 반 이상이 산에 있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안데스 산맥에 큰 호수가 3억 톤이야. 팔탕댐만한 건데 하루아침에 다 없어져 버렸어요. 자고 일어나니까 호수가 없어졌어. 왜냐하면 이게 얼음으로 이렇게 막고 있었는데 더워갖고 이게 뚫린 거예요. 녹아갖고. 그래갖고 하루아침에 싹 빠져나갔어요. 그러니 다른 나라들은 정말로 지금 전쟁이에요, 전쟁. 우리나라는 지금 여러분들 북한이 산림의 30%를 훼손해갖고 지금 저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아마존도 지금 30%가 훼손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구가 고통스러울 거라는 거죠. 자, 이제 2시간에 걸쳐서 제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석유 에너지가 없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돼? 절약해야 돼요. 절약해야 돼. 에너지 절약해야 돼. 지금 사당동 깜깜해야 돼요. 명동 밤에 깜깜해야 돼. 네. 다 뭐해? 그 시간에 다 집에 들어가갖고 가족이랑 대화하고 텔레비도 안 보고 이야기하고 책 읽고. 자, 에너지 문제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식량 에너지가 우리가 27%밖에 자급률이 안 돼요. 이거 50%까지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노력도 잘하고 국민들 똑똑하고 산에 나무 많고 정말로 살기 좋은 나라 돼요. 근데 국민들이 다른 데 너무 엉뚱한 데 신경을 쓰고 있어. 땅값, 애 학원, 뭐 이게 뭐 소, 뭐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제일 신경 써야 되는 건 석유와 식량이에요. 석유는 우리가 절약하는 수밖에 없고 식량은 자급률을 높이는 수밖에 없어요. 음식 쓰레기 1년에 17조 날리지 말고 정말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드신다면은 참 대한민국 좋은 나라고 아름다운 나라고 행복한 나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말이라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는데 이 말을 잘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행복하기도 하고 그 공동체가 불행하기도 합니다. 내가 또 복을 불러오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복을 차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나는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하는 사람인가, 좋은 열매를 맺는 말씨를 뿌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입만 열무는 기분 나쁘게 하는 말투를 던지는 사람인가, 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부부끼리 가장 많은 상처를 주는 것 같아요. 지난주 끝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나도 남자지만 참 여자를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제가 이렇게 한 2년 전에 제가 위암 수술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 위를 암 환자들은 온도가 42도가 넘어가면 재발하지도 않고 암이 죽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찜질방을 잘 가요. 찜질방을 잘 가는데 아주 뜨거운 찜질방을 잘 가는데 얼굴이 알려졌잖아요. 그래갖고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갖고 수건을 뒤집어 쓰고 찜질방에 가서 앉아 있어요. 한쪽 끝에 조용히 쭈그리고 앉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줌마 셋이서 들어와서 수다를 떨기 시작하면은 이해할 수 없는 수다를 떨어요. 아줌마 3명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한 아주머니는 자식 얘기해요. 자식 얘기. 그럼 옆에 아주머니가 자식 얘기하면은 그 자식 얘기를 같이 받아줘야 되는데 옆에 아주머니는 그러거나 말거나 자기는 남편 바람핀 얘기해요. 또 옆에 아줌마는 남편 바람핀 얘기 해거나 말거나 자기는 아파트 산 얘기해요. 주제가 다른 3가지 이야기를 각자 지치지도 않고 30분 동안 계속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우리 남자들은 정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아내가 여보 우리 애가 자꾸 속을 썩여 그러면 남자 신경질 부려요. 여보
나 지금 정치 얘기하고 있잖아, 지금. 정치 얘기 끝나면은 그 다음에 자식 얘기해. 남자는 한 번에 한 가지 주제만 얘기를 해요. 근데 여자는 동시에 세 가지 얘기를 동시에 하는 거야. 기분도 안 나빠하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기분도 안 나빠하면서. 나는 왜 그런가? 근데 요즘 공부를 해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자는 언어를 관장하는 뇌가 좌뇌에도 있고 우뇌에도 있대요. 머릿속에 말이 꽉 차 있는 거야. 말이 꽉 차 있으니까 말을 해야 돼. 그런데 말은 하긴 해야 되는데 또 들어야 되잖아. 근데 말을 하면서도 귀는 동시에 두 가지를 구분해서 들을 수 있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한 아주머니는 자식 얘기 자기는 입으로 하면서 귀로는 남편 얘기도 듣고 아파트 얘기도 듣는 거야. 무시하는 게 아니야. 그냥 자기 각자 얘기하면서 상대방 얘기도 다 듣는 게 여자예요. 남자는 언어를 관장하는 뇌가 좌뇌 뒤에만 있어요. 좌뇌 뒤에. 그래갖고 남자들이 교통사고 나갖고 좌뇌를 다치잖아요. 그러면은요 언어 상실이 온대요. 근데 여자가 교통사고 나갖고 좌뇌를 다치잖아요. 좌뇌를 다쳐도 전혀 말하는데 지장이 없대요. 아직도 우뇌가 남아 있어서. 그리고 이런 이 부부가 남자하고 여자하고 부부 싸움을 하잖아요. 그럼 남자는 또 흥분을 하면 그나마 좌뇌 뒤에 언어를 관장하는 뇌 기능이 없어져 버린대. 흥분하면. 그러니까 아내가 여보 당신 뭐 시집 와갖고 나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준다 그랬는데 당신 나 얼마나 고생시켰어. 뭐 결혼기념일을 챙겨줬어. 생일을 챙겨줬어. 우리 친정엄마를 챙겨줬어. 나 여행을 보내줘서 막 따지면은 남편들이 대꾸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어디 있는 줄 알아야지. 대꾸를 어디 있는 줄 알아야지. 그리고 대부분의 남자들의 반응이 어떠냐면 그거 30분 동안 계속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여자는 그냥 좌뇌에 있는 거 쏟아내고 우뇌에 있는 거 쏟아내고 막 30분 동안 그냥 있는 대로 공격을 하고 난 다음에 여자는 할 얘기 다 했어요. 그 남자가 그게 시끄러. 그리고 여자는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면은요 원도 한도 없어요. 부엌에 가갖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설거지해요. 그럼 그때부터 남자들이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왜 신경질이 나냐면 왜 내가 그때 그 적절한 대답을 왜 찾아내지 못했을까? 막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쇼파 던지고 신경질을 부리면은 아내가 부엌에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아내가 한마디 해요. 나와서 이 사람은 무슨 말만 하면 승질을 부린다고. 그러니까 말싸움으로 아내를 이길 수가 없어요. 남자는요 여자하고 말싸움 해갖고 이길 수가 없어요. 나는 우리 천주교 신부 중에 수녀님하고 싸워갖고 이겼다는 신부를 본 적이 없어. 말싸움으로 여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말싸움으로. 하느님이 창조할 때 남자한테는 너는 하루에 10,000마디만 해라. 10,000마디만 해라. 창조할 때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10,000마디만 하라고. 여자는 하루에 너는 25,000마디 해라. 25,000마디 해라. 그러니까 하느님이 10,000마디만 하라고 창조한 남자는 출근해갖고 직장에 가면 10,000마디 해요. 이 말 저 말 하면은 벌써 10,000마디 끝나. 집에 들어오면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어. 아니 하느님이 10,000마디만 하라고 그래서 10,000마디만 하고 들어온 거야. 집에 들어와서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할 의무 끝냈어. 근데 우리 여기 있는 자매님들도 남편 출근하고 애들 학교 가도 혼자 있으면서도 10,000마디 해요. 멸치 대가리 따면서 너는 어디서 잡혀서 우리 집에 왔니? 꽁치 다듬으면서 너도 어디서 잡혀서 왔니? 그리고 막 테레비 보면서도 테레비하고도 얘기해요. 그냥 테레비하고도 얘기해요. 막 테레비하고도 얘기하고 그렇게 10,000마디 해요. 10,000마디 하고 저녁에 이제 몇 마디가 남았냐면 15,000마디가 남은 거야. 이 15,000마디를 누구하고 하고 싶으냐면 남편하고 하고 싶은 남편. 그래갖고 저녁 차려주고 남편한테 여보 그 옆집 여자 말이야. 오늘 저녁에 같이 저녁 찬거리를 사러 시장에 나갔는데 그 여자는 김치찌개 거리를 돼지고기 한 근만 사면 되는데 5근이나 사고 정신 나간 여자야. 그러니까 그냥 살림이 그 모양이지. 이랬는데 남자는 이미 더 이상 말하기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한마디 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부엌에 와서 국이나 더 떠오라고. 그럼 여자는 미치는 거예요. 아직도 15,000마디가 남아있는데 국 떠오라고 그러면 미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 말에 저도 동감을 해요. 왜냐하면 저는
만마디만 하게 창조된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강의를 하면 10만 마디를 해. 10만 마디. 10만 마디라니까 사실은 난 사제관에 우리 생태마을에서 강의하고 사제관에 딱 밥 먹으러 저녁에 내려가잖아요. 한마디도 하기 싫어요. 한마디. 근데 우리 밥해주는 자매님이 밥하고 난 다음에 뭐 이런저런 얘기할 거 아니에요. 뭐 개도 내가 5마리 키우니까 개 얘기도 하고 뭐 어쩌면 대꾸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대꾸를 안 했어요. 대꾸를 안 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쁘잖아요. 신부님이 대꾸를 안 하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불러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남자는 하루에 10,000마디만 하게 창조됐는데 내가 10만 마디를 한다. 그래서 나는 정말 대꾸하기가 싫다. 한마디도 하기 싫다. 그냥 밥만 먹고 싶다. 나한테 앞으로 말 시키지 말아라. 제가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는데도 그래도 우리 자매님도 여자인지라 말을 하잖아요. 그럼 막 말을 하는데 내가 얘기했는데 말하니까 신경질을 하잖아. 내가 인상을 딱 쓰면은 자매님이 한마디예요. 신부님 대꾸하라는 게 아니야. 그냥 나 떠드는 거니까 그냥 밥만 먹으라는 거야. 이게 뭐냐면은 이게 합의가 된 거예요. 합의가 된 거야. 그러니까 그냥 떠들어 그냥 떠. 난 대꾸 안 하는 거 이해하고 떠드는 거 이해되는 거 서로. 내가 보기에는 많은 부부들이 특히 우리 자매님들이 남편이 막 목석같이 있으면 이런 말을 해. 나는 사는 게 하나도 재미가 없다. 그러죠? 남편이 목석 같으니까. 그런데 남편이 목석이 아니에요. 원래 창조되기를 그렇게 창조된 거예요. 10,000마디만 하게 창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유일한 실수는 10,000마디밖에 할 줄 모르는 인간이랑 결혼한 게 유일한 실수예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은 한 아주머니는 자식 얘기하고 한 아주머니는 남편 얘기하고 한 아주머니는 아파트 얘기하면서 손으로는 달걀을 까먹어 간다는 거예요. 아, 이 뭐 대단하지 않아요? 달걀. 여러분들 남편한테 이번 추석 때나 뭐 어느 때 한번 시켜보세요. 달걀 좀 까줘 그러면 남편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달걀만 까요. 그것만 쳐다보고. 그 말 시키면 남편이 뭐라고 그래요? 지금 달걀 까잖아 지금. 남자는요 한 번에 한 가지밖에 할 줄 몰라요. 동시에 두 가지를 못해요. 근데 여자는 특성상 밥 올려놓고 찌개 올려놓고 다듬어야 되고 나물 다듬어야 되고 반찬해야 되고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집에 전화가 오잖아요. 전화가 오면은 아빠가 전화를 받으면 테레비 소리가 크면은 아빠가 한마디예요. 시끄러워. 테레비 소리 줄여. 그러죠? 또 애들 시끄러우면 아빠 통화하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요. 그 남자는 전화만 해요. 근데 엄마한테 전화가 오잖아요. 테레비 소리 애들 떠드는 거 전혀 상관없어. 더욱이 어느 정도로 심하냐면 막 통화하면서 테레비에 딱 어떤 여자가 나오면은 저 여자 이혼했다고 그러더니 나오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언어에 있어서 여자가 남자보다 뛰어납니다. 언어에 있어서. 제가 한번 뭐 고등학교 강의를 갔는데 한 10년 전 얘기예요. 강의를 갔는데 그해 경기도에 영어 선생님 172명을 뽑았는데 여자가 170명, 남자가 2명 됐대요. 언어에는요 여자가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말주변이 없어. 말주변이 없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언어만 뛰어난 게 아니에요. 여자가 시각도 뛰어나요. 시각도. 우리 눈에는 광수용체가 있어. 빛을 받아들이는 수용체, 짝대기, 사각형 짝대기가 1억 3천만 개가 있어요. 이게 남자 여자가 다 있어요. 근데 요 1억 3천만 개는 하얀색, 빨간색, 까만색, 파란색만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이 광수용체 1억 3천 거 요것만 있어요. 남자들은 색깔 구분을 4가지만 해요. 남자는 회색도 하얀색, 베이지색도 하얀색, 하얀색도 하얀색이야. 남자는 분홍색도 빨간색, 주황색도 빨간색, 빨간색도 빨간색이에요. 남자는 색깔 구분을 못해요. 근데 여자들은 원추형 광수용체 700만 개가 더 있어요. 여자가. 그래갖고 이건 온갖 색깔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직도 카키색이 무슨 색인지 몰라요. 카키색, 잿빛색, 쥐오리색, 뭐 별색을 다 얘기해. 여자들은 그런 구분이 다 되는 거예요. 여자들은
생겨 먹은 것 자체가 그렇게 생겨 먹은 거예요. 색깔. 그러니까 네 가지 색깔밖에 구분하지 못하는 남자와 온갖 색깔을 구분하는 여자하고 부부야. 그 부부가 옷 사러 나가면 싸울 것 같아, 안 싸울 것 같아? 싸워요. 왜냐하면 남자는 다 그게 그거 같으니까 아무거나 딱 붙잡아. 여보 가자 그러면 아내가 답답해 보이잖아요. 여보, 지금 당신 얼굴 색깔하고 그 옷 색깔하고 맞다고 생각해? 안 어울리잖아. 가만히 있어봐. 그래갖고 이거 들었다 놨다 저거 들었다 놔면은 남편이 신경질이 나는 거. 뭘 저렇게 까다롭게 고르느냐. 아무거나 그냥 입고 가지. 그러니까 남자들하고 여자하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갖고 옷 사러 나갈 때는 같이 나갔는데 들어오는 시간은 달라요. 이미 남자는 벌써 들어와 있어. 신경질 부리고. 그러니까 색깔 구분 때문에 그래. 색깔 구분. 그런데 남자들은 옛날에 사냥하던 버릇이 있어서 시각이 터널형 시각을 갖고 있어요. 멀리 사슴을 발견해야 돼. 곰도 발견해야 되고. 그래서 멀리 이렇게 쪼여서 보는 습관이 있어요. 남자들은. 멀리 있는 걸 잘 봐요. 남자들이. 그런데 요즘 남자들이 사냥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쪼여 보는 습관은 있는데 사냥을 안 하니까 요걸 남자들이 어디다 쓰냐면 잔치집에 가면은 이쁜 여자가 있으면 그걸 쪼여서 봐요. 금방 누구한테 들켜요? 마누라한테 들키는 거예요. 이쁜 여자 처음 보냐고. 어떻게 알았지? 왜 몰라? 이렇게 쪼여서 보고 있는데. 그래서 참 재미난 통계가 있어요. 부부가 같이 잔치집에 가면 남자는 3명 내지 4명밖에 모르는데 온 사람. 그 사람 왔었어? 이런데요. 나는 뭐 기억이 없는데? 기억이 없지 당연히. 이거 쪼이고 계속 보고 있었으니까. 근데 여자는 시각이 180도라 다 본대요. 다. 그 남자 넥타이를 몸에 고왔고 시계를 못 차고 왔는까지 다 한다는 거예요. 여자. 그래서 보통 정신적인 바람을 피는 걸 보면은 남자는 3명 정도 피는데 여자 한 30명 정도 이미 피고 들어와요. 그런데 이게 이 터널형 시각을 가진 남편한테 아내가 심부름을 시킵니다. 여보, 냉장고에서 치즈 좀 꺼내와. 그러면 이 남자들이요, 딱 냉장고만 열면요, 답답한 거예요. 이놈의 치즈가 어디 있는 거야, 이게. 터널형으로 보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 치즈. 못 찾아요. 그 좁은 그 냉장고 안에 있는 그걸 못 찾아요. 그래갖고, 아니, 치즈가 어디 있다고 그래. 나 못 찾겠는데. 그러면은, 아내는 이게 180도 시각이기 때문에 뒷꼭지에도 시각이 있어요. 그래갖고 딱 냉장고 문을 열고 들여다도 안 봐요. 들여다도 안 보고 딱 손 넣고 딱 꺼내갖고 남편 코앞에 딱 들여대는 거예요. 이걸 못 찾느냐고. 그러면요 남자들은요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내의 능력에 대해서 놀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결혼 생활 한 20년쯤 한 부부들을 보면은요 아내가 부엌에서 소리만 지르면요 남편은 경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번 또 내가 뭘 잘못해갖고 저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그냥 남자들이 눈치가 없어요. 눈치가. 네. 말주변 없지 눈치 없지. 그렇죠? 눈치가 없어요 남자들이. 참 그러니까 남자들이 어느 정도로 눈치가 없느냐면은 아내가 지금 자기를 미워하는지 괴로워하는지 몰라요. 언제 아느냐면 귀싸대기를 맞아야지 알아요. 귀싸대기를 네. 귀싸대기를 딱 맞아야지 아 이거 지금 우리 마누라가 심각하구나. 아니면 아내가 눈물을 뚝뚝 흘릴 때 그때서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말주변 없지 눈치 없지.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40까지 50까지 살 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게 100년 살면서요 한 집에서 답답해서 못 살아요. 둘이 답답해서 못 살아요. 아니 말주변이 있나 눈치가 있나. 거기 더 미치는 건 뭐예요? 청각이 떨어져요. 남자가 청각이 떨어져요. 보통 개는 10만 사이클 정도 듣는다 그래요. 10만 사이클 듣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은 3만 사이클 정도는. 그래서 초등학교 아이들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헤비메탈 음악이 좋아해요. 걔네들 헤비메탈 음악 좋아하고 엄마는 짜장면을 시켜서 혼자 먹고 나는 뭐 찌꺼기만 먹었어 뭐 이런 랩 음악 걔네들은 다 들려요. 다 들려 걔네들은. 여러분들은 잘 안 들리죠? 네. 이 얘네들 3만 엄마들은 2만 사이클 정도로 2만 사이클. 그러니까 젊은 부부가 같이 잠을 자갖고 건너방에서 애가 울잖아요. 그럼 누구 귀에만 들리느냐면 엄마 귀에만 들려요. 그래갖고
여보, 나 너무 힘들어. 오늘 애하고 하루 종일 씨름을 해갖고 내가 힘들어서 못 일어나니까 당신이 일어나서 좀 나가봐. 이러면은 대부분의 남편들이 이렇게 말한대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뭐가 들린다 그래. 예민하게 굴지 말고 잠이나 자. 그러면은 누가 일어나서 나가느냐 하면은 아내가 일어나서 나가는 거, 엄마가 일어나서 나가는 거. 그러니까 아내들은 남편하고 살면 살수록 더 답답한 거야. 말주변이 있나, 눈치가 있나, 말귀를 알아듣나. 그러니까 이제 한 집에서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한 집에서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야. 할아버지가 이제 저녁 국을 못 끓였는지 너무 궁금한 거야. 그래서 안방에서 할머니한테 여보 마누라 오늘 저녁 국 못 끓였어? 근데 부엌에서 딸그락 딸그락 소리는 들리는데 대답이 없는 거야. 이놈의 마누라가 날 또 무시하는구나. 이번엔 또 거실에 나가고 또 한번 물어봐요. 이놈의 마누라 저녁 국 못 끓였냐니까 왜 대답이 없어? 아 근데 딸그락 딸그락 소리는 들리는데 또 대답이 없는 거야. 너무 화가 난 할아버지가 이번에는 부엌에 가갖고 이놈의 할망구야. 저녁 못 끓였는지 내가 3번이나 뭐라면 대답을 안 하냐고. 사람 말이 말 같지 않으냐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하는 말이 내가 콩나물국이라고 3번 얘기했잖아. 누군만 못 들은 거야? 할아버지. 제가 이렇게 강의를 가면은요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하고 듣는 할아버지들이 참 많아요. 이게 남자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남자들은 만 사이클밖에 못 들어요. 만 사이클. 그래갖고 남자들은 음악을 빠른 음악 들으면 다 시끄럽다고 그래. 다 시끄러워. 시끄러우니까 끄라고. 그저 남자한테 음악이라고 그러는 건 꿍짝짝 꿍짝짝 어머나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이런 음악만 음악이에요. 남자는. 그래서 30대 40대가 넘으면 트로트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 남자들은. 빠른 음악을 안 들리니까. 한 28,000 사이클 정도가 보통 우리 음악에서 나오는 헤비메탈 음악이거든요. 그러니까 못 듣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말귀 못 알아듣지, 눈치 없지, 말주변 없지. 자, 요즘 어떤 할아버지가 할머니하고 같이 한 집에서 사는데 그런 거예요. 이제 냉장고가 고장이 났고 애프터 서비스를 불렀어. 애프터 서비스를 딱 불렀는데 애프터 서비스 하고 난 다음에 갔어. 근데 요즘은 참 대한민국이 애프터 서비스 끝나고 나면은 고객센터에서 전화하잖아요. 고객님, 매운 만족하십니까? 보통 만족하십니까? 그거 설문조사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또 할아버지가 전화를 받았네? 아, 냉장고 고쳤는데 이제 애프터 서비스라고 전화를 했는데 애프터 서비스 센터에서 전화했다고 그러니까 뭘 또 애프터 서비스를 해주느냐? 그래갖고 뭐라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그런 거예요. 여보 마누라 요즘 이상해. 냉장고 고쳤는데도 뭐 매운 만두 먹을래요? 보통 만두 먹을래요? 그렇게 물어보는데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말귀를. 그러니까 60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할머니들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해요. 막 할아버지한테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소리 지르는 이가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나이 먹으면 할머니들은 거칠어지고 그러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기억력까지 떨어지게 돼 있어. 동시에. 그러니까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가 또 한 집에서 살면서 할아버지가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할머니한테 심부름을 시켰어요. 여보 마누라 좀 부엌에 갖고 냉장고에서 우유하고 아이스크림 좀 갖다 줘. 나 배가 고파. 그랬더니 할머니가 막 일어나면서 가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신경질을. 이놈의 마누라야 그냥 가면 어떻게 가다가 까먹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냥 가냐고. 적어가라고. 우유하고 아이스크림. 할머니가 딱 째려보고 이놈의 영감탱이가 내가 그것도 모를까 봐 그걸 적어가라고 그러냐고. 기다리라고 내가 우유하고 아이스크림 갖다 줄 테니까. 할머니가 추측 가셨어요. 갔는데 한 몇 분 있다가 왔는데 할머니가 삶은 계란을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기가 막힌 거예요. 고마워 마누라 삶은 계란 갖다 줘서. 자기가 뭐 시켰는지도 모르는 거야. 자, 여러분들 남자하고 여자는 이렇게 달라요. 그리고 50이 넘어서면서부터 여자가 능력이 뛰어나요. 여자가.
그러니까 남자는 사실은 말주변도 없지, 눈치도 없지, 말귀도 못 알아듣지. 여기 지금 형제님들 몇 분 오셨는데 내가 60 넘어갖고 100살까지 집에서 안 쫓겨나고 살 수 있는 비법이 하나 있어요. 내가 마누라 옆에서 붙어서 사는 비법이 하나 있어. 내가 그거 비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여기 형제님들 내가 알려주는 대로 사시면 돼요. 그저 비법이라는 건 뭐냐면은 마누라가 시키는 대로 하고 사세요. 밥 먹으라고 그러면 밥 먹고, 이 옷 입으라면 이 옷 입고, 저거 입으라면 저거 입고, 어디 갔다 오라면 갔다 오고 그러지 뭐 자기 뜻을 밝히지 마세요. 자기 뜻을. 그래야지 안 쫓겨나고 살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변화의 도전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서고 있다고 그래요. 도대체 4차 산업이 뭐냐? 1차 산업은 증기기관의 발명 이후부터 1차 산업이에요. 1800년서부터 한 1900년대까지 이 와트라는 사람이 증기를 가지고 힘을 쓰면서부터 증기기관차, 증기기선, 배, 그 다음에 옷 짜는 것도 증기방적기, 뭐 이래갖고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을 1차 산업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2차 산업은 에디슨이 1905년에 발견한 전기. 이 전기, 이게 1905년에 에디슨이 발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전기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2차 산업이라고 그래요. 지금 우리는 이 전기의 혜택을 다 받고 살죠. 여러분들 전기 다리미, 그 다음에 세탁기, 냉장고, 텔레비전, 전기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2차 산업의 혜택을 받고 사시는 분들이죠. 그런데 3차 산업은 컴퓨터, 인터넷, 특별히 스티브 잡스가 시작한 스마트폰, 이게 완전히 세상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 3차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1차 산업 때는 안 태어났지만은 2차 산업, 3차 산업은 누리고 사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무슨 시대로 들어서느냐 하면 4차 산업 시대로 들어서고 있어요. 4차 산업이라는 건 뭐냐면은 인공지능, 로봇, DNA 조작, 이런 이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고 있죠. 지금 1940년도에 태어나신 분들, 1940년대 40년에서 49년 사이에 태어나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이분들이 제일 복잡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 세상이 변하는 걸 다 누리고 살아가는 분들이 지금 1940년서부터 50년, 1950년, 60년에 태어난 분들이 2차 산업, 3차 산업, 심지어 4차 산업 시대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1941년에 이제 내일 모레겠네요. 12월 8일 날 일본이 진주만을 습격을 해요. 그거를 여러분들은 무슨 전쟁으로 들었느냐면 대동아 전쟁으로 들었어요. 그거는 일본 입장이고, 일본이 대동아 전쟁이지 우리는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는 대동아 전쟁에 내가 그때 고생했다고 그러는데 그건 일본의 속국의 입장이야. 그러니까 그 대동아 전쟁이라는 말 우리 쓰지 말아야 돼. 태평양 전쟁이겠지. 미국하고 일본하고 한 전쟁. 그 태평양 전쟁 속에서 태어나갖고 고생한 다음 분들이 지금 70대예요. 그 전쟁 끝나고 좀 난 줄 알았더니 6.25가 또 터졌네. 그래갖고 또 피난 가고 또 일사후퇴 겪으면서 고통 겪고,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는 우리나라가 아프리카에 있는 웬만한 나라들보다 못 살았어요. 아프리카에 있는 웬만한 나라보다 못 살았어.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정말로 허리띠 졸라 매가면서 잘 살아보자고,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고. 그래갖고 너무 가난한 나라에서 올해 우리가 3만 달러를 넘었을 거라고 그래요. 3만 달러를 넘었으면은 드디어 선진국에 들어서는 거예요.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선진국까지 변화를 여러분들은 경험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너무나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이날 이때까지 헤쳐나오고 계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2020년부터 펼쳐질 4차 산업 시대, 이것까지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복잡해. 이것까지 살아야 되니까 그냥 중간에 살다가 죽으면은 이 꼴 저 꼴 안 보고 그냥 좋은데, 아니 안 죽으면서 지금 70대 후반 되신 분들 앞으로 보통 20년 정도 더 사실 거예요. 70년대 후반 되신 분들. 근데 60대 되신 분들은 120살까지 거의 살 거예요. 지금 60대 되신 분들은. 그리고 재수 없는 60대들은 200살까지 살 거예요. 200살까지. 재수 없는 60대들은. 그 이야기를 제가 오늘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We were in love that never meant to stay. Some things are real even when they fade. I used to think if we kept holding on, we could bend the truth somehow. But love can't fight what's pulling us apart, and it's breaking us down now. We were in love that never meant to stay. Some things are real even when they fade. I used to think if we kept holding on, we could bend the truth somehow. But love can't fight what's pulling us apart, and it's breaking us down now. We were in love that never meant to stay. Some things are real even when they fade. I used to think if we kept holding on, we could bend the truth somehow. But love can't fight what's pulling us apart, and it's breaking us down now. We were in love that never meant to. I came in with dust on my shoes, old cars, saying bad news. You said, boy, what you on? I said, watch me prove you wrong. Mama kept a 5 in the jar for rain days, dance in the car. Now I'm laughing with my crew, from the bench to front row view. Hands up, hold tight, whole room, lean right. I was down, now I'm up, say my name. What's up? Pocket full of gold, pocket full of gold. I don't chase the glow. Late shift stank on my
tea, still I move like it was me. 2 jobs, no sleep or grind to make that heart line shine. Now the phone won't quit tonight. Everybody want a slice, but I keep my circle small. If you weren't there, don't call. Hands up, hold tight, whole room, lean right. I was down, now I'm up. Say my name, what's up? Pocket full of gold, pocket full of gold. I don't chase the gold, I just let it roll. Pocket full of gold, pocket full of gold. If you know, you know, I've been on my own, yeah. Took a long road, took a long road. Knew my name low, now they all close. When the rain go, I don't fold, no, I don't slow down. When the bells blow, I just hold that ground. Pocket full of gold, pocket full of gold. I don't chase the gold, I just let it roll. Pocket full of gold, pocket full of gold. If you know. 자, 제가 한 10년 전에 평화방송에 이런 강의를 했었어요. 아마 또 평화방송에서 계속 틀어주니까 그 내용이 나올 거예요. 10년 전에 한 얘기예요. 앞으로 2020년이 되기 시작하면은 인간은 3종류로 나눠질 것이다. DNA 조작 인간. 이제 DNA를 조작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눈을 밝게 할 수도 있고, 귀를 잘 들리게 할 수도 있고, 근육이 완전히 이 아놀드 슈왈거네처럼 근육이 막 이렇게 튀어나오게 할 수도 있어요. 운동 안 해도 DNA 조작 인간. 옛날에는 DNA를 한번 내가 DNA가 어떤지 검사하려고 그러면은 2억 내지 3억이 들었어. 그런데 지금은 내 DNA를 검사하는데 얼마면 검사할 수 있냐면 5만 원이면 검사할 수 있어요. 5만 원이면. 세상이 엄청 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이제 아파서 병원 가는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미리 병원에서 전화를 해요. 너 요때쯤 심장마비가 올 DNA가 있다. 와서 고쳐라. 그럼 DNA 조작만 하면 심장마비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젤리나 졸리라는 미국의 영화 배우가 있어요. 2010년에 유방을 잘랐어요. 왜냐하면 DNA 검사를 해보니까 언니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유방암이 있는 거야. 본인도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있는 거야. 그래서 유방을 자른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병을 예방을 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게 DNA 조작 인간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걸 절대 허락하지 않죠. 절대 허락하지 않는데 절대 현대인들은 할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면 사이버 인간, 기계 인간이에요. 인공지능 로봇 인간. 그래갖고 이 인공지능 로봇 인간이 나오면은 안 그래도 1940년서부터 지금까지 복잡다단한 세상을 살아왔는데 이제 로봇하고 같이 살게 되는 세상이 이제 곧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인간은 오리지널 인간.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들. 근데 누가 제일 떨어지느냐? 오리지널 인간이 제일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어떤 세상이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면은 로봇가 공장에서 일하는 거예요. 로봇가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면은 많은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어버려요. 현재 몇 명 정도 일자리를 잃어버릴 걸로 예상을 하냐면 8억 명 정도가 일자리를 잃어버린대. 8억 명. 그러니까 노동자의 4명 중에 1명은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거.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웬만한 사람들은 공장에서 일할 수가 없어. 누가 다 일을 해? 로봇가 다 하니까. 그리고 요즘 그 조그만 회사 사장들 말을 들어보면은
요즘 뭐 노동자들 옛날에는 죽으라고 일했는데 아침에 잠깐 나가서 커피 마신다고 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또 잠깐 나가서 좀 일하는 척하고 들어와서 밥 먹는다고 그러고, 또 조금 나가서 그러니까 돈 주고 일을 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로봇가 일을 하면은 사람을 시키겠느냐, 로봇을 시키겠느냐? 당연히 로봇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사람이 일자리를 빼앗길 것이라는 거예요. 로봇을 쓰는 사장들은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고, 그런 자본이라든지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무지무지하게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5년 후, 10년 후에 볼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세계적으로는 어떤 정치적인 시도를 하느냐 하면은, 그럼 일자리 없는 사람들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사람인데. 그래서 로봇한테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그래갖고 로봇가 만약에 일을 하면은 저 로봇한테 100만 원 세금을 매기는 거야, 그 로봇한테. 그래갖고 그 100만 원을 누구한테 줘? 일 못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게 기초생활 수급이라는 거예요. 기초생활 수급. 그러니까 기초생활 수급을 이제는 10만 명, 100만 명이 받는 게 아니라 8억 명, 10억 명이 받는 세상.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미래에 펼쳐질 세상은 지금 생각하는 거라고 너무 다른 세상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세상이 오느냐면 로봇하고 공존하는 세상. 벌써 초등학교는 선생님이 공부를 가르치지 않고 로봇가 학생들한테 공부를 가르치는 학교가 나왔어요. 로봇가 애들한테 수학을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치는 거예요. 발음도 훨씬 좋고, 그리고 이 로봇의 장점은 뭐냐면은 차별하지 않아. 로봇은 얘가 부잣집 아들이든지 얘가 공부를 못하든지 잘하든지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웬만한 선생님보다 훨씬 잘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로봇가 교사가 되는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또 이제는 앞으로는 무슨 세상이 될 거냐면, 어린아이들 돌보는 보모가 누가 돌보느냐면 로봇가 돌보는 거예요. 나 동화책 읽어줘. 그럼 엄마는 나 바빠, 짜증나, 아이 너 잠이나 자, 이런데 보모 로봇은 나 동화책 읽어주면 아주 부드러운 소리로 짜증 한 번 안 부리고. 그러니까 애가 엄마를 좋아하는 것보다는 누구를 더 좋아해? 로봇 보모를 더 좋아하는 거야. 나 엄마 필요 없다고. 이거 정말 우스갯소리가 아니라요, 진짜 벌어질 일이에요. 또 이제 로봇은 아내가 중풍이 걸렸어. 그래서 움직이질 못해. 그럼 누가 병간호를, 운동을 도와주느냐 하면 로봇가 도와줘요. 근데 이 로봇은 완전히, 제가 지난번 강의 때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섹스 로봇가 나온다고 그랬죠. 록시라고 5가지를 고를 수 있다고 그래요. 피부색, 키, 성격, 이런 걸 고를 수가 있대. 그러니까 까칠한 여자, 부드러운 여자. 내가 까칠한 여자 좋아하면 성격 까칠한 로봇을 고르면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아내가 아파. 남편은 나가서 돈 벌어야 돼. 그래서 로봇을 하나 도우미 로봇을 했어. 근데 이 로봇은 아내를 너무 따뜻하게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아내는 자꾸 남편한테 실망하는 거야. 자기 힘들다고 들어가서 자고. 근데 로봇은 나 좀 주물러 달라 그러면 언제든지 와서 주물러 주잖아요.